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은 트레이더들의 수다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트레이더분들, 그러니까 뭐 어설픈 트레이더들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또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대화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다 모여서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일주일 이내 다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빈번하게 했거나 하면서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은 거를 제가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뭐 수준이 굉장히 높은 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의 지침이 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참고로만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편하고 멤버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 출신 한 분 계시고요. 전 증권사 직원 출신 한 명 있고 여의도 트레이더 한 분이 계신데 공통점은 세 분 다 증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하고는 안지는 최소 20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지는 30년까지 된 그런 분들이라서 뭐 저하고 이제 인간적인 신뢰도라든가 제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봐왔던 분들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하는 분 있고, 병행하는 분 있고 되게 골고루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부 다 개인 의견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뭐 대단한 높은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간 것도 절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말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그렇죠. 뭐 다들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자꾸 뒷받침돼서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그 종목을 매수할 자금이 또 들어와줘야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높아지면 그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언제 극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정책도 변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으로서는 장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탁금 추이 봐서는 끌어올릴 만한 돈이 없는 게 분명해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탁금 추이거든요. 그 코로나 그때 이후에 이제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돈으로 외국인들 없이도 주식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탁금이 거의 지그재그자 사실상 제자리거든요. 1년 전 대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 건 맞는데 예전같이 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끌어들이니까 뭐 지금 이제 더 올라가고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분은 정책, 실적, 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질 만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생각이 매일 바뀌지 않냐. 어느 때는 되게 좋아 보였다가 또 나빠 보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생각이 바뀌는데 보통 이런 장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 대체로 수익은커녕 손실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관되게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손실 나기 쉬운 국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트레이딩 종목 찾는 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 위주로 보는 분이니까 트레이딩 종목 찾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거래가 너무 말라서 좀처럼 어떤 매수를 일관되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대금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거래대금 추이 이제 제가 이제 주봉으로 표기한 거거든요. 보시면 방향성 자체는 거래대금이 줄고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 유입되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이 시장의 어려운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도 관심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제가 그 트레이더들의 수다 편 1편 했을 때 주식시장 제일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어렵다. 지금도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거로는 인플레이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품, 원자재 이런 거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자 비용도 올라가고 사람 쓰는데 인건비도 다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 자체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 계속 2년물 금리인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더니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한동안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놓여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쉽지 않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되게 보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자기는 이제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매수하고 나서 바로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좀 만만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하락하면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큰 조정 나올 때마다 뭐 좀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뭐 오히려 이제 저한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근데 당장 이제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 줘야 되는데 시장에 거래대금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가 종료된 다음에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예상조차, 예, 보여지는 것도 어려운데 뭐 예상은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전부 다 이제 트레이딩 투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계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반 투자자들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은 비중을 낮춘 지 되게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연말 이전부터 이미 주식 비중을 낮췄는데 지금 현재 대략 한 30% 정도로 비중이 낮춰져 있고, 근데 비중 낮은 거 상황에서도 저 30%에서도 지금 수익은 안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어는 잘했지만 여전히 손실 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분, 이분은 장기 투자자거든요. 굉장히 장기 투자자예요. 근데 이제 엇박자를 좀 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어렵게 보여서 좀 뭐 현금화를 했다가 반등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해서 대폭 비중을 늘려놨는데 이제 그게 약간 좀 잘못돼서 지금은 좀 고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투자 종목 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종목을 너무 무난한 걸 골랐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되게 잘 냈던 분이에요. 잘 내는 분이라서 걱정은 안 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은 주변 포함해서 전부 다 고전 중이고, 지금으로서는 그거 만회하는 데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시간적인 여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손실 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수익 나고 있으면은 굉장히 투자 잘한 거예요. 뭐 굉장히 투자 잘하는 경우 아니라면 지금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후에 투자 포인트로 뭘 봐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현금화 했으니까 뭐 30% 비중밖에 안 되니까 매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거 실적 되게 좋은데 주가는 되게 싸져 있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예를 들어서 한때 뭐 2차 전지 막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 바뀐다라고 하고, 뭐 한때 게임주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향후에 뭐 4년 5년 봤을 때 분명하게 이거는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무슨 뭐 이런 거 들은 건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그런 산업들은 이 와중에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딜레마다라는 거죠. 시장은 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종목들은 싸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어쨌든 종목별로는 조금 성장 동력이 있다라면 좀 골라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 그리고 지금 싸다라는 의미는 보니까 이제 선행 PER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뭐 10배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 1.1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코스피 200 이제 중성주 같은 경우는 막 되게 더 0.9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물론 이제 이게 실적이 또 달라지게 분석이 되면 또 이 수치가 의미가 없어지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부담 없긴 하죠. 뭐 버블이란 얘기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가 좀 싸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의견들, 그러니까 종목들별로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대선까지는 좀 기다려 참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장기 침체였다가
턴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막 한 2, 3년 정도 되게 업황이 좀 부진했다가 돌아서는 업종들이 좀 있어서 그쪽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똘똘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뭐 계속해서 투자할 거다. 이게 되게 장기 투자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유동성을 봐라. 근데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 유동성이 아니라 종목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대금, 이제 어떤 이제 업종이 됐든 거래대금이 좀 붙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가치주가 확실히 좀 유리해 보이긴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이제 단정 짓지 않고 어떤 종목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대금 상위 10위까지 하고 이전에 10위까지 하고 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거래대금의 합을 보면.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서 예전에 한참 좋을 때만큼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는 종목군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붙는 종목들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확 늘어나는 이제 타이밍이 온다라면 그때 되면 좋은 장이 아닐까. 그래서 종목 거래 유동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뭐 그 외 이야기는 뭐 또 나눈 게 있는데, 뭐 한 번은 이제 좀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본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현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연초에 외국인들 매도는 아무래도 CFD 매도였던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시장은 오히려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금을 늘려야 돼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뭐 끝에 좀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은 실적 기대감이 전혀 어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실적 되게 좋은데 주가가 안 가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장.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못 가는 장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실적을 감출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 이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본인은 이제 주식을 늘릴 거다. 이게 되게 차이가 나죠. 예, 투자자들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이제 그 컨트롤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주식을 뭐 팔랑기가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주식을 매수 잘 안 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어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는 좀 뭐 이게 좀 인내심을 가져보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건강 문제, 뭐 가족 문제, 정치 문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건 다 여러분들 뭐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시는 것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안 담은 구체적인 뭐 종목 이야기, 다음에 뭐 업종 이야기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건 제가 함부로 잘못 언급하면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셨다가 또 낭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식 시장, 다음에 이제 본인 계좌 상황,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보는지는 전망은 또 뭐 신이 아닌 다음에야 뭐 이렇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별 차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보실 때 나도 저 생각하지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참고 정도. 근데 어쨌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게 사실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걸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모여갖고 제 사무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수다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랑 이런 거 장비를 다 준비를 해놔서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일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이 이제 가끔 얼굴 보고 하지만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아서, 한 명은 뭐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고 저 빼고 저 중심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또 서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1회 수다 방송 트레이더들의 수다 했던 분 중에 두 분은 여기 아니에요. 한 분은 새로 바뀌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좀 바꿔가면서 오프라인에서 토크를 하고 그 내용을 각자 목소리로 제가 들려드리고 싶고, 제가 시황맨 TV 만든 이유도 사실은 그건데, 원래 제 컨셉이 시황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다 떠는 거를 옆에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어갖고, 뭐 어쨌든 뭐 조금 코로나 팬데믹 진정되면 뭐 기획했던 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